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요것이 파래가 이것은 룩백 퍼퓸 미스트 광고입니다. 얼굴 바꿀 수가 있습니까? 몸뚱이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냄새는 바로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꿉꿉한 사람으로 사실랍니까? 남자가 무슨 향수냐고요? 우리 금방 떨지 맙시다. 저도 광고하면서 6개월 전부터 뿌리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요, 나를 위해서 뿌리는 겁니다. 왜? 왠지 어깨가 쫙 펴져요. 자신감이 늘어난다거나 할까요? 이 냄새가요, 경험이 있는 냄새입니다. 그것이 리치 향이라고 하네요. 명품 향수들이 아껴가면서 쓰는 향이라고 합니다. 이 룩백은요, 악취를 갖다가 더 강한 냄새로 덮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항균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 냄새의 근본이 되는 세균을 갖다가 없애고 그 위에 향을 얻는다고 합니다. 일단 이것은요, 쪼잔하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바를 것이 아니고 그냥 대용량이라서 퍽퍽 이렇게 뿌려도 됩니다. 왜? 이것이 2+1이라서요, 가격이 상당히 만만해요. 이 세 가지가요, 느낌이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검색창에 룩백 치시거나 댓글창 맨 위에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 향기로 기억되는 남자, 사람들이 룩백하게 하는 남자, 룩백 바디 미스트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어떻게 지내시는지 볼까요? 다들 윤석열 씨라고 했더만은 국민의힘 지지하는 언론들께서 하도 혼을 내시길래 윤석열 후보 이렇게 깍듯이 여겼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종부세는 세금 폭탄입니다. 전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딱 좋은 말이죠. 세금을 없애버리겠다라는 말은요, 선거 나온 사람한테는 찍어 먹지 않을 수 없는 자연산 꿀 같은 소스죠. 근데 알고서 하는 말씀이시겠죠. 종부세의 거의 대부분의 금액은 다주택자의 종부세입니다. 폭탄 아닌 거 뻔히 알면서 폭탄이란 단어를 썼겠죠. 그래야 극적 효과가 있으니까 이해합니다. 세금 폭탄 이래버리면 자연산 꿀에다가 금가루를 뿌려버리는 격이니까요. 폭탄이라. 보니까요, 종부세 기준시가 20억짜리 아파트 종부세가 125만원, 어르신이 10년 이상 살았으면 25만원. 혹시 윤석열 후보가 군대를 안 갔다 오셔가지고 이 폭탄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걸까요? 군부대 시찰 가셔갖고요, 폭탄 터지는 거 구경 한번 하고 오세요. 라고 종부세 매기는 기준 시가로 20억이면요, 실제 가격은 25, 6억을 올 텐데 이 정도 세금은 낼만하지 않습니까? 물론 내는 사람은 짜증이 날 겁니다. 폭탄이라는 말에 그 짜증이 증폭이 되겠죠. 정치인들은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압니다. 알아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없애거나 더 줄여야 한다. 이 말은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요, 당장은 안 되죠. 왜? 이거 형평에 맞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얘기했죠. 종부세 올릴 거다. 특히 다주택자는 엄청 오를 거다라고 한참 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리할 시간을 준 겁니다. 왜? 집값 덜 오르게 하려고. 물론 효과는 없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정부 방침을 따랐던 사람들은 뭐가 되냐는 말이죠. 세금 오른다니까 겁을 먹고 비싼 집은 정리하고 다주택 처분한 사람들은 바보가 돼버리는 것이잖아요. 집 사지 말라는 정부 이야기 믿고 안 샀다가 바보 됐던 경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정부가 눈치 보고 방침을 바꿔버리면요, 바보 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세금 많이 내게 된 분들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비싼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 때린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비싼 집을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 더 때려버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더 갖고 있다가 집값 더 올라버려 가지고 재산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세금 많이 내는 겁니다. 그러고 세금 미리 줄이려고 부부 명의로 바꾸거나 자식한테 증여를 해놓은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그 틈새에서 억울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절대 다수는 부러움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엇이 폭탄입니까? 그러고 폭탄은 갑자기 터져버리는 것이고, 이것은 미리 예고를 했고 안 맞을 방법이 있었다고요.
여기서 정부가 말을 바꿔버리면요, 무리해서 집 사갖고 돈 벌고 팔라는 거 안 팔고 버텨갖고 돈 벌고 한 사람들한테 연속적으로 이익이 가버리는 겁니다. 이익이 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집 팔아버린 사람들이 세금 덜 낸다고 뭐 좋아할까요? 내 거 뺏겼다고 뚜껑이 열려있죠. 이익을 본 사람들은요, 그래서 세금 내게 된 사람들은요, 내 거 뺏긴다고 뚜껑이 또 열려있죠. 그 틈을 윤석열 측이 노린 겁니다. 아니, 윤석열 후보님 측이 노린 겁니다. 작전 잘 짠 거예요.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부유층한테는 더 지지를 받아버리고 세금 내린다고 냄새를 풍겨버리면요, 집값은 안 떨어지거나 더 올라버릴 테니 국민의 1.7%가 내는 종부세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 정부를 욕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비싼 집 가지고 있는 분들, 집 여러 개 가진 분들이 국민의힘 지지하는 것은요, 인정을 합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정부가 집값을 올렸으니까 정권 바꿔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봅시다. 구독. 정권 재창출이 돼가지고요, 다음 정부가 이 정부를 계승한 정권이라면요, 이 부동산 폭등에 대한 원죄 의식이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부동산 잡으려고 머리카락을 세우겠죠. 근데 정권이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을 내리겠다는 절실함이 있을까요? 부동산에 대한 미안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아닌데 이래버리면 끝나잖아요. 지금 집값이 거품이 아니라 당연한 가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집값이 고점인 상태에서 정권 잡은 국민의힘은요, 우리가 집값 잡았다 뭐 이렇게 광고들을 하겠죠. 한 세트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즉 돈과 정보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만 또 한 단계 우리와 멀어져 버리는 것이죠. 9시 뉴스에 나오는 거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 술 먹다가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얘기에 솔깃하는 사람들, 그저 월급만 모아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세상이 왜 이러냐? 이런 한탄만 늘어나겠죠. 더 희망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허해요. 민망합니다. 그만큼 집값을 이렇게 만든 정부도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핑계거리는 많지만 뭐 하락신호가 떨어진 것도 얘기하고 싶지만은요, 다 구차해요. 너무 올라버렸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지지율이 이 지경인 것도요, 부동산 때문이죠. 그래도 이 얘기는 하고 싶네요. 그 대안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입니까? 자기 집, 자기 땅, 자기 회사 대박 내는 게 정치하는 목적인 사람들한테 둘러싸여갖고 정작 본인은 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 나라를 맡긴다? 더군다나 지금 여당 후보는요, 행정가로는 최고의 능력을 인정받은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민주당의 가장 큰 잘못은 부동산이다 라고 하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없애겠다고 이재명은 합니다 하잖아요. 한다면 하는, 할 일을 하는, 해야 할 건 하는, 할 줄 아는 사람이 합니다 하니까 믿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 얘기를 하면서도 민망합니다. 그만큼 부동산 이야기는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오늘 제가 한 이야기 중에 주변에 좀 해줄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건강보험료 폭탄을 없애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폭탄에 아주 맛을 들이셨어요. 건강보험료가 폭탄이라는 기준은 또 뭡니까? 들어보니까 오른 사람이 30%, 내려간 사람이 30%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뭐 금액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평균 올라간 게 6,754원. 최근 3년 동안 가장 적게 올랐다고 합니다. 누가 폭탄을 맞은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폭탄 터지는 거 못 보셔갖고 그 폭탄이 폭탄주에 들어 폭탄주 정도의 폭탄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요. 폭탄 땅 터져갖고 땅 울리면서 오는 거 봤어요? 엄청 무섭습니다. 그 무서운 폭탄을 누가 얼마나 폭탄을 맞았는지를 설명을 해주셔야죠. 물론 건강보험료가 부담인 건 맞습니다만 그걸 폭탄이라고 하면 마저들 하겠지만 사람들 열받게 하기엔 좋겠지만 가족 중에요 누군가 한번 아파보면은 야따 이 건강보험료 낼만 하다라는 생각들을 다 합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은요. 좋아요. 그러고 가진 만큼 더 내도록 되어 있죠.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복지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폭탄이고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거 없애든가 내는 돈을 줄여버리고 혜택을 줄이자고 하시죠. 그런 이야기는 안 하죠. 왜? 이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아니까. 옛날처럼 가족 중에 누가 큰 병 걸리면 집안이 무너져버리는 거 없어졌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보험료 내는 기준을 재산은 빼고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이거죠. 아저씨. 말은 바로 없지다.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가진 자만 챙기는 것 아니에요. 건강보험료를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이 내게 하겠다.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죠. 재산은 많은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보험료 내지 말아라. 뭐 이것입니다. 그러면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낼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재산도 많고 버는 돈도 현재 많은 사람들은 뭐 괜찮습니다. 근데요, 근근히 직장 다니는 사람들 부담이 늘어나는 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지층이 아니라서 신경을 안 쓰시나요? 뭐 그런 사람들은 주에 120시간씩 일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수입 늘어나면 또 더 내는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정식품 먹고 버티면 되는 겁니까? 얘기한 대로 하시면요, 건강보험료도 국민연금이랑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받치는 구조로 보이게 되는 거죠. 누가 코치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너무 지지층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보험료가 폭탄이라면서 그런 대책을 내놓는 것은요, 말 그대로 폭탄 돌리기 하는 것입니다. 근데 힘없는 사람들은 옆으로 돌리기가 버거운 폭탄인 것이죠. 요즘 윤석열 씨가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요, 기준이 딱 한 가지예요. 뭐 많은 정치인들이 그럽니다만요, 무조건 정부 까기. 참 쉽죠. 근데 정부 까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주가 조작 의심받고 있는 부인 계좌부터 좀 까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당하게 거부를 하셨다면서요. 자, 부인이 주가 조작 안 하신 거 맞죠? 그러면은 까셔야죠.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 사모펀드 의혹, 물론 다 까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만은 그때 본인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모펀드로 장난하는 놈들 엄청 나쁜 놈들이라고. 그에 비해서 주가 조작은요, 사모펀드의 100배는 더 나쁜, 세상 인간 말종 같은 것들도 비웃으면서 침을 뱉는 짓거리인데, 부인이 그것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으면 얻는 해명을 하셔야지 왜 거부를 하십니까? 그러고 이재명 후보한테 특검 받으라고 그렇게 뭐라고 하시더니, 이재명 후보는 특검 받는다고 하니까 본인은 특검 안 받는다고 하셨다면서요. 예끼 양반 아니다. 야끼 윤석열 후보님아, 또 언론한테 까일라. 특권 의식을 좀 버리십시오. 지금 뭐 왕 뽑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뭐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3김을 다 영입을 했다죠. 와따 참 화기애애하겠다. 감당할 자신이 있는 모양이죠. 뭐 앞으로 뭐 저쪽에서 재미난 일들이 엄청 쏟아질 겁니다. 참 대선 재미지네요. 그래도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인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거, 그렇죠, 언론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우리도 합니다. 우리가 언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칼럼다워요. 칼럼이지. 식사쇼!